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엔 어떻게 눈을 뜨셨나요? 상쾌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나요? 아니면 다리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셨나요? 서늘한 새벽, 다리 한쪽이 찌릿하며 굳어오고 종아리를 붙잡은 채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겨우 풀리는 그 느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잠든 사이 종아리 쥐가 자주 올라오는 바람에 수면의 질이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 하며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지만 속 시원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변은 단단하고 배변 후에도 개운치 않은 느낌.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장이 굳고 장이 굳으면 우리 몸 전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집중이 안 된다는 호소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간단한 식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바나나입니다. 노란 껍질을 벗기는 순간 풍겨오는 달콤한 향. 손에 쥐면 말랑한 질감이 부드럽게 전해지죠. 입에 넣었을 땐 포근한 단맛과 함께 혀끝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 촉감. 바나나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종아리 쥐나 다리 저림에도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바나나를 하루에 2개씩 먹었는데도 여전히 다리가 저려요. 변비도 그대로예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나나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 양재에 사는 63세의 이선자 씨는 10년 넘게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불편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는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도 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어느 날은 변비약을 먹고 나면 설사로 고생하고 며칠은 변이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과일도 자주 먹고 바나나도 자주 먹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최근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깼어요. 처음엔 혈액순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강의를 듣던 중 우연히 바나나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장도 풀리고 혈관도 튼튼해진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해볼 만한 방법이라 여겨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짜로 매일 아침마다 속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밤에도 쥐가 안 나더라고요. 다리도 훨씬 가볍고 그 답답하던 배가 평평해졌어요. 남편이 제 배를 보며 이제야 결혼 초 생각난다며 농담할 정도였죠. 이선자 씨가 먹은 바나나의 짝꿍은 바로 따뜻하게 데운 검은 깨 우유였습니다. 검은 깨,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머리카락에 좋다더라, 칼슘이 많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죠? 검은 깨는 작고 까만 씨앗 속에 엄청난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보죠. 깨를 곱게 볶아 갈아놓은 그 가루는 윤기가 흐르며 진한 검은 빛이 마치 땅속 깊은 영양을 품은 흙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우유에 넣으면 진한 고소함이 퍼지며 그 향은 후각을 간지리며 포근한 아침을 연상케 하죠.
마실 땐 혀에 와닿는 부드러운 미세입자들이 입안을 감싸며 따뜻하게 내려가는 그 느낌, 단숨에 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검은 깨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을 촉진하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검은 깨의 리놀렌산과 세사민 성분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약재와도 같은 효과를 갖고 있죠. 바나나의 당분과 섬유질, 그리고 검은 깨의 무기질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가 뚫리는 것처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자연 치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기 전 바나나의 말랑하고 탄력 있는 촉감을 잠시 느껴보세요. 그 다음 따뜻한 검은 깨 우유 한 잔을 곁들입니다. 우유에 검은 깨 가루를 12스푼 넣고 잘 저은 뒤 405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마실 땐 천천히 목 넘김의 따스함을 느끼며 마셔보세요.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장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밤잠이 편안해지며 다리의 저릿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혈관의 노폐물이 점점 줄어들며 전신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이 깨끗해지고 아픈 곳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활력이 돌고 말투도 밝아지고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죠. 아침에 피곤함 대신 여유로운 숨결이 깃들고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나나와 검은 깨 외에도 다리 저림과 변비, 혈관 건강에 탁월한 또 다른 식품 2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자연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나나와 검은 깨 우유 한 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그 건강, 잊었던 평온한 밤, 그리고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다음 편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리더라고요. 이 말은 71세 남자 김정만 씨가 내뱉은 말입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손이 살짝 떨리고 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엔 약간의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25년간 토목 일을 하며 강한 다리 근육을 유지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주 3회 동네 뒷산을 오르며 체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종아리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자다가 갑자기 무릎 아래가 저릿저릿해진다는 겁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바나나랑 검은 깨 우유도 좋다고 해서 먹어봤어요.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근데 한 5일쯤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빠진 걸까요? 그를 바라보던 필자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글자를 꺼냈습니다. 오트밀입니다. 김정만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거요? 그는 코를 한번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퍽퍽한 맛이 싫던데 별로 맛도 없고.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냥은 좀 심심하죠. 하지만 바나나, 견과류,
따뜻한 우유 한 스푼만 얹으면 그것만큼 강력한 장 청소기가 또 없습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천연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 속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장이 청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2021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의 오트밀을 섭취한 사람들 중 83%가 2주 이내에 변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트밀은 마그네슘과 칼륨의 함량도 높아 근육 이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종아리에 쥐가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근육 내 전해질 불균형인데 오트밀은 이를 잡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에 오트밀 34스푼,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검은 깨, 가루 한 스푼, 그리고 약간의 꿀이나 견과류를 얹어보세요. 씹을수록 고소함이 퍼지고 미지근한 온도에서 퍼지는 곡물의 촉감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향, 검은 깨의 고소한 향, 우유에서 나는 포근한 우유 냄새가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주죠.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많은 분들이 그저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바로 생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여성 박복자 씨는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자녀 넷을 키우며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그는 요즘 들어 무릎 아래가 자주 붓고 저려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변비도 있었고요. 다리도 자꾸 붓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뭐라도 좀 챙겨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딸이 생강차를 해줬어요. 그날 이후론 무조건 그거부터 마시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장의 운동성을 자극합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복부 팽만감, 냉증, 다리 저림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강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 동맥 경화 초기 증상에 매우 좋습니다. 생강차는 이렇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 얇게 썬 생강 45조각, 따뜻한 물 300ml, 꿀 한 스푼, 시나몬 가루 한 꼬집,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 마셨을 때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목 안을 툭 건드리며 몸속까지 퍼지는 따스함을 줍니다.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마신 후에는 콧등에서 약간의 땀이 맺힐 정도로 혈액이 돌기 시작하죠.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다리 저림과 냉한 기운이 가라앉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나나는 장 운동을 돕고 근육 경련을 완화. 검은 깨는 칼슘 마그네슘 공급과 혈관 강화. 오트밀은 변비 개선과 전해질 균형 유지. 생강은 혈액순환과 복부 냉증 해소. 이 네 가지 식품을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 다리가 묵직하던 분들은 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분들은 오전부터 정신이 맑아지고 화장실 가기 힘들던 분들은 매일 아침 시원한 배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식품 중 어떤 걸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한 식습관, 가장 효과를 본 방법, 또는 그동안의 건강 경험담.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조합을 일주일 플랜으로 정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식단을 짜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 70대 시청자 3명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딱 7일, 다리 저림, 변비, 혈관 문제를 확 바꿔낸 사람들의 식사 습관 이렇게 드세요.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발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발끝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발목 아래는 살짝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진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의 김재현 씨입니다. 저는 그게 병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마루 바닥에 반쯤 누운 자세로 종아리를 문지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다리가 무겁고 저녁만 되면 쥐가 자주 났어요. 심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냉수 찜질하고 벽에다 다리 기대고. 하지만 달라진 건 단 하나, 식단이었습니다. 딱 7일. 그는 아래의 식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김재현 씨의 7일 실천 루틴. 아침 공복.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생강 3조각, 꿀 1스푼, 계피가루 약간. 말린 무화과 2개, 장 운동 촉진 마그네슘 공급. 아침 식사. 바나나 1개. 따뜻한 오트밀 3스푼, 우유 200ml, 검은 깨 1스푼, 꿀 약간. 호두 3알, 아몬드 5알. 따뜻한 오트밀 그릇을 들었을 때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감싸고 씹을수록 견과류의 고소한 기름과 검은 깨의 진한 맛이 섞여 입안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손에 닿는 따뜻한 그릇의 온기가 심장을 따라 몸 안 깊숙이 전달되는 느낌. 점심. 현미밥, 구운 고등어, 데친 시금치나 미역국, 생강 드레싱을 살짝 뿌린 야채 샐러드. 생강 드레싱은 입에 닿자마자 톡 쏘는 감칠맛을 전해주며 씹을 때마다 야채의 바삭한 소리가 뇌에까지 울립니다. 포크를 쥔 손에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만큼 상쾌한 식감. 오후 간식. 따뜻한 검은 깨 우유 한 잔, 군고구마 반 개. 저녁. 보리밥 두부조림, 나물 2가지, 깻잎, 무나물, 된장국, 오생강림 미역국, 바나나 반 개. 취침 1시간 전. 생강차 반 컵, 마른 대추 1알. 다리 스트레칭 5분, 벽에 다리 기대기, 종아리 마사지. 이 7일 동안 김재현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셋째 날부터 아침에 배변이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쾌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넷째 날 저녁, 종아리에 쥐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다리가 가볍고 부기가 줄어들어 신발이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도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71세 여성 김현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새벽마다 2시간씩 걸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왼쪽 종아리에 쥐가 올라와 걷는 게 힘들어졌고 화장실도 34일에 한 번 겨우 가는 상태였죠. 내가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장이 막혀있는 기분이랄까, 안에서 뭔가 안 풀려. 그녀 역시 같은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단, 그녀는 생강차 대신 레몬 생강수를 마셨고 바나나는 하루 2번 먹었습니다. 바나나는 장 연동 운동을 자극했고 생강과 레몬의 조합은 위장을 데워 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오트밀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냈고 검은 깨는 근육과 혈관에 필수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7일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다리도 안 저리고 신기하게 신발도 편하게 맞고요. 얼굴색도 환해졌대요. 그녀의 눈가는 또렷했고 그녀의 말투엔 힘이 실려 있었으며 그녀 주변엔 따뜻한 보리차 향 같은 편안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바나나 하나, 생강차 한 잔, 오트밀 한 그릇.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식단을 장기 습관화할 수 있는 팁 5가지, 그리고 실제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줄어든 과학적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오디오북의 가장 큰 의미이니까요. 여러분,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66세 배정숙 씨는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후 매일 약을 복용했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늘 다리 저림이 심했고 하루에 몇 번씩 종아리를 주무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잠든 사이 올라오는 종아리 쥐는 그녀에게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이상하게 낮엔 멀쩡하다가도 새벽만 되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쥐가 나는 거예요. 다리에 바람만 스쳐도 무서웠어요. 그녀의 표정은 그때를 떠올리며 살짝 굳어졌습니다. 눈매는 가늘게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변화된 건 단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였지만 생활은 달라졌죠. 습관 1. 취침 전 3분 다리 높이기. 방법 벽에 다리를 90도로 기대고 누운 채 3분간 유지. 효과하지. 정맥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고 혈류순환이 원활해짐. 다리가 서서히 가벼워지고 종아리를 타고 심장까지 피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며 복부와 가슴 쪽으로 따뜻한 숨결이 밀려오듯 느껴집니다. 배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요? 진짜 해보세요. 3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날 밤 쥐 안 납니다. 습관 2. 마그네슘 흡수를 돕는 햇빛 10분. 방법 오전 10시 11시 사이 10분 동안 팔과 다리에 햇빛 쬐기. 효과 비타민 D 활성화, 칼슘 마그네슘 흡수 증가, 근육 경련 감소.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따사로운 열기가 퍼지고 주변의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귀를 간지리며 은은한 흙냄새와 나뭇잎 향이 마음까지 평화롭게 합니다. 이 간단한 햇빛 요법은 특히 노년층에게 필수입니다. 칼슘만 먹고 마그네슘 보충제만 먹는다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 3.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방법 밥 먹고 30분 후 15분간 천천히 걷기. 효과 혈당 상승 억제, 하체 혈류 증가, 장 운동 촉진. 발바닥이 바닥을 톡톡 두드릴 때 오는 감각, 발자국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며 리듬을 만들고 해질 무렵 하늘의 붉은 노을빛이 눈앞을 가득 채웁니다. 걷기 운동은 별거 없어 보여도 다리 저림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말초혈관까지 피가 돌며 종아리 쥐가 거의 사라집니다. 습관 4. 자기 전 종아리 3분 지압 마사지.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바깥쪽과 안쪽을 눌러가며 마사지. 포인트 무릎 아래 45cm 지점에서 시작해 발목까지 천천히. 효과 근육 이완, 혈류 개선, 피로 물질 제거. 손끝으로 눌렀을 때 뭉쳐있는 부위가 느껴지고 뚝뚝거리는 소리처럼 근육이 풀리는 감각이 전해지고 마사지를 마친 후엔 다리가 퉁 풀려서 누워만 있어도 잠이 스르르 쏟아집니다. 배정숙 씨는 매일 이 마사지를 하며 약물 없이도 다리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습관 5. 심호흡 명상 3분. 방법 입을 다문 채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기. 반복 10회. 효과 교감 신경 억제, 근육 긴장 해소, 염증 유전자 억제. 숨을 들이쉴 때 폐가 천천히 부풀며 온몸에 산소가 퍼지고
내쉴 때는 뇌속까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 앉은 자리에선 나무 바닥의 차가운 촉감이 느껴지며 마음은 점차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이 염증 수치 CRP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혈관 염증은 뇌졸 중심 근경색의 시작점이기도 하니 이 간단한 명상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셈이죠. 요약하면 다음의 습관만 실천해도 쥐, 저림, 혈관 문제는 급속히 호전됩니다. 벽다리 3분, 햇빛 10분, 식후 걷기 15분, 종아리 지압, 심호흡 3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실천이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다리 저림과 뇌혈관 연결을 주제로 다리 저림은 뇌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뇌를 살리는 3가지 아침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어느 겨울 아침, 파란 담요를 무릎까지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남창호 C69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리가 뻣뻣한 줄 알았어요. 종아리가 조이는 느낌도 가끔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왼팔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쉰 듯 했으며 병실 한켠엔 진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다리 저림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말초신경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0년 대한신경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중 약 17.5%가 초기 증상으로 하지 저림과 근육 경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다리 저림이 신경계 이상, 특히 뇌의 혈류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남창호 씨는 퇴원 후 3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하며 더 이상 증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 그때 안 멈췄을 텐데. 아침 습관 1. 미온수 한 잔으로 혈류 깨우기. 방법 아침 공복에 37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200ml. 효과 혈액점도 감소 혈관 내벽 자극 없이 확장.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속이 천천히 풀리는 따뜻함. 입에 닿는 물의 미세한 온도감이 혀를 감싸고 꿀꺽 넘기는 순간 복부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한 감각? 이것만으로도 뇌혈류는 710%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2018년. 특히 밤사이 점도 높아진 피가 아침에 터질 경우 뇌졸중 위험이 급증하죠. 따라서 따뜻한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뇌혈관 보호제입니다. 아침 습관 2. 바닥 발끝 들기 1분 운동. 방법 침대 옆에 앉아 양발을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10초간 당겼다가 푸는 동작 반복. 횟수 1분 동안 610회. 효과 종아리 근육 펌프 자극 뇌로 혈류 밀어 올리기. 발등이 당겨질 때 종아리 뒤쪽이 단단해지고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혈류가 슥 하고 올라가는 듯한 기운이 목 뒤까지 전해집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뇌의 혈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직후, 저혈압 상태일 때 발끝 운동은 의식을 맑게 하고 혈관 충격을 줄여줍니다. 아침 습관 3. 생강 바나나 스무디 1컵. 재료 바나나 반개, 생강 슬라이스 1조각, 따뜻한 우유 150ml, 검은깨 1스푼. 효과 뇌혈관 내 염증 감소, 장운동 자극, 마그네슘 공급. 입에 들어가면 처음엔 달콤함,
그 다음엔 혀끝을 찌르는 생강의 알싸함. 냄새는 고소함 속에 매콤한 생강향이 코를 뚫고 지나가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은근히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 이 스무디는 뇌와 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장의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계가 안정되고 뇌혈관의 염증성 단백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장이 편해지면 뇌가 편해지고 뇌가 편해지면 다리도 저리지 않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 교수인 존 스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뇌혈관 건강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단 10분의 루틴이 하루의 뇌 염증 반응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아침 루틴. 따뜻한 물 한 잔 혈류 깨우기.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 뇌로 피 올리기. 생강 바나나 스무디 혈관 염증 제거. 이 3가지는 약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을 아끼는 의식 있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중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또 다리 저림이나 아침 두통,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언제부터였는지도 적어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경고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